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종투입니다. 화면은 아예 안 보셔도 됩니다. 찐종투 최근 영상 중 중국 현지 칼럼 읽기 이 두 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월 하순에 전력 사용 제한이 갑자기 강화된 주요 원인으로는 객관적 원인과 정책적 요인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객관적 요인으로는 석탄 공급 부족, 석탄 가격 폭등, 발전소 경영 압력 및 풍력 발전 감소 등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정책 면에서 보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0년 9월 유엔 연설에서 처음으로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을 달성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후 2020년 12월 중순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발표한 8대 중점 사업 중 8번째 항목이 바로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을 잘해야 한다입니다. 그 후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1년 4월 22일 기후 포럼에서 이 목표를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국무원 직속 정책재정부서인 발개위는 지난 8월 17일에 2021년 상반기 각 지역별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목표 완성 상황표라는 표를 발표했는데요. 30여 개 행정구역 중 기준 미달인 성이 많아서 올해는 남은 기간 동안 전기 사용 제한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라는 목표를 맞춰야 합니다. 이어서 9월 16일 발개위는 또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개선 방안이라는 걸 발표해 2025년 30년 35년 목표치를 더 명확히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9월 21일 유엔 총회 화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 달성, 2060년 탄소 중립 실현을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과거 경제 고성장 시대에는 지방정부 책임자들 인사고과에서 경제 성장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지만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이라는 장기 방향이 이미 정립된 만큼 지방정부 책임자들이 인사고과에도 이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전기 사용 제한 조치를 중국 현지 어떤 칼럼에서 뭐라고 비유했냐면 학생들이 개학 직전에 방학 숙제를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기 사용 제한 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보면 제조업 PMI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의 제조업 PMI는 매월 마지막 날에 발표되고 50%가 기준선입니다. 9월 30일에 발표한 9월 제조업 PMI는 49.6%로 2021년 들어 처음으로 50% 기준선을 하회했고 또 2020년 11월 이후 최저치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기 사용 제한 조치의 기간과 강도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전력 사용 제한이 GD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9월 마지막 주부터 현지 증권사 리포트가 슬슬 나오기 시작해서 그중 몇 개를 골라서 결론 부분만 번역할게요. 우선 CICC 9월 26일 리포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목표는 공업 생산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쳤고 주로 9월에 집중됐다. 10월 중순에 발표 예정인 9월 3대 실물 경제 지표 중 산업 생산 증가율은 전월치인 5.3%에서 4% 내지 4.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정책은 3분기와 4분기 GDP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성장률이 0.1%포인트에서 0.15%포인트 떨어질 것이다. 올해 PPI 연간 증가율은 9% 이상에 달할 것이고 업스트림의 가격 상승이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이익률에 대한 압력은 심화될 것이다. 통화 정책은 여전히 온건 속에서 약간 완화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네, 이어서 신달증권 9월 29일 리포트입니다. 2010년 9월 대규모 정전과 2017년 겨울 생산 제한 사례를 참고해 이번 전기 사용 제한 생산 제한이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했다. 이번 조치는 산업 생산 증가율을 1%포인트에서 2%포인트 하락시킬 것이고 GDP 성장률에 대한 영향은 대체로 0.4%포인트에서 0.6%포인트 구간이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 면에서 보면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는 업스트림의 수급 불균형을 가중시킬 것이고 PPI는 높은 수준, 심지어 전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 투자 면에서 보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과 에너지 저장 두 가지에 주목한다.
네, 이어서 동북증권 9월 30일 리포트입니다.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두 개 면이 있다. 하나는 고에너지 소모 산업의 생산 정지나 생산 제한이 GDP에 미치는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이고, 또 하나는 전기 사용 제한이 원자재의 공급면에 충격을 형성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지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GDP에 대한 당사의 추산에 의하면 만약 2021년 전국 에너지 소비 강도 3% 감소라는 목표를 실현하려면 9월에서 12월까지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정책은 GDP 성장률을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 하락시킬 것이다. 인플레이션 면에서 보면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정책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4분기 PPI는 8.7%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원자재는 수요와 공급 양측에 다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지금 내수 소비가 비교적 약한 배경에서 생산 제한 정책은 PPI에 대해 어느 정도 지탱 효과가 있을 수 있고 PPI의 통제 불가는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어서 중신건투증권 9월 29일 리포트에 의하면 석탄 수급 면에서 보면 에너지 소비 통제와 전기 사용 제한 정책이 없다 하더라도 올해 겨울은 여전히 전력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객관적 원인은 석탄 공급량의 부족이다. 석탄 부족 상황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고 올 연말에서 내년 1분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산업 생산은 뚜렷이 하락될 것이고 석탄 공급 부족은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네, 이어서 안신증권 9월 28일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의 전기 사용 제한 조치는 각 지방정부가 올 상반기 과도한 에너지 소비에 대한 바로잡기이며 이 과정은 4분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4분기 GDP 성장률을 적어도 0.3%포인트 하락시켜서 4% 이하까지 떨어질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홍콩 증시는 10월 4일 월요일부터 개장됐지만 중국 증시는 아시다시피 국경절 연휴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휴장이라서 증시 반응을 아직 볼 수는 없지만 10월 4일 홍콩 증시 개장 상황을 보면 한국 시간 오전 10시 55분 기준 홍콩 항생지수 2.11% 하락, 홍콩 애취지수 2.31% 하락, 홍콩 테크지수 1.89% 하락, 홍콩 금융지수 1.95% 하락, 유틸리티 1.27% 하락, 부동산 2.07% 하락. 네, 지금까지 찐중투였습니다.